아무튼 뭐 가점 높으신 분들이야 뭐 진짜 행복한 고민이실 것 같고요. 근데 좀 이제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이 조금 좀 마음이 아프실 뿐이지 일반 이런 무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더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이번 개정판 대한민국 청약 지도를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일단은 되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신 네.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이제 지금 이제 7월이 됐어요. 네. 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에 좀 전략을 갖고 와야 될 텐데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반기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음. 정말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가 넓어졌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규제가 나오면 이제 그 마음이 얼어붙고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어려워지겠다 생각하지만 무주택자에게 청약의 기회는 많아졌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분양권 시장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은. 비규제 지역만 남으니까 네. 거긴 또 우리 일반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고 네. 그런 거네요. 예. 예,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하반기 때 정말 마음 아픈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대출을 낼 때 중도금 대출을 낼 때 무주택자 같은 경우나 1주택자 처분 조건 1주택자가는 6개월 안에 전입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잘 모르시는데 저도 설마 이게 중도금 대출하고 잔금 대출만 되겠지. 근데 나라에서 보는 관점의 대출은 세 가지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주택담보대출하고 중도금 대출하고 이주비 대출을 동시에 보는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 지역에서 내가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6개월 이내 전입한다는 전입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사두는 경우도 있고 청약도 미리 받아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놓으면 마음이 이제 받자마자 불안한 거죠.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거를 언제 우리가 겪었냐면 파리 대책 때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된 거는 비과세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2년 거주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물건이 안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세 놓을 거야. 그래 나중에 들어올 거야 하는데 사전 점검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맞아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의 공급이라는 문제는 어떤 두 가지 관점이긴 한데 어떤 주택 공급에서 소유권을 주는 거랑 전월세를 공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월세 공급이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2022년, 23년도에 입주하는 물량들이거든요. 그때는 내가 새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사실 현장에 가보면 이제 전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과거보다 아주 큰 그 비율로 줄어들고 있어요. 맞아요. 엄청 줄어들고 네, 있습니다.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현장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네. 같고요. 실입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또 더군다나 지금 계속 청약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새 아파트에 대한 아마 임차 물건들 없어집니다. 예,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 규제를 다 지키려고 하면은. 네, 그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매 제한이라는 부분하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전입 문제 그게 네. 두 개의 화두가 되면서 지금 당장 뭐 하반기 때 어떻게 되겠다가 아니라 2, 3년이 내다볼 수 있는 그렇죠. 청약이라는 시장을 보면은 2, 3년이 내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진짜 네. 뜨거운 감자인데요. 제가 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가. 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과연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는 도대체 작년 그 주변 시세보다 얼마나 쌌길래 분양가 상한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로 봤더니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네네.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그 주변에 있는 아이파크라든지 동부 센트럴빌보다 20% 싸게 그러니까 80% 싸게 분양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 네. 그런데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옆에 있는 류엘 신반포 같은 경우에는 16억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15억이랑. 네네. 그러니까 거의 60% 70%의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하면 얼마나 도대체 싸게 그보다 싸게 하느냐. 거의 40% 50%까지 간다면 그거를 대해서 수요를 받는 사람은 단지 청약 당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청약 당첨자들이기 때문에 청약 과열이 되겠죠. 지금도 과열인데 더 과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거에 혜택 받는 사람은 단지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여기서 두 가지가 생기죠. 상대적 박탈감이 또 생기고요. 그리고 청약 당첨된 사람들은 로또의 기분을 느끼겠죠.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되고 나서 이제 청약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에 참여한 사람과 당첨자와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하면 뭐 채권 입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가 또 희석이 돼버리는. 네.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거를 이제 사반기 때 얼마만큼 싸게 나올까? 그거에 혜택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하반기 시장은 청약의 정말 과열 시장, 불장이라고 표현됩니다. 네. 일단은 좀 규제,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관리지역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층들한테는 이제 불을 지르는 네, 맞아요. 예, 그런 대책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입니다.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 특히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제일 중요할 텐데 가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무니없이 싸거든요. 너무 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청약 일반 당첨자들을 위한 정책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몇 외에 명 안 돼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웬만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안 되죠. 없죠. 재건축 재개발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아마 주변 시세들을 낮추려고 하는 것들도 아닌 것 같아요. 생각에는. 이미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이미. 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혹시 송자하는 것들이 분양가 상한제 뭐 전매 제한 기간만 빠진 네. 것들이 다 똑같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던 분들인데 굳이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냥 일단 하겠다고 한 것들을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겠다고 해도 괜찮은데 그 문제는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되게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박탈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청약 박탈감도 있지만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럴라고 이걸 하냐 이런 마음도 좀 어떤 한편으로는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아파트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것들이잖아요. 뭐 많게는 10년 이상, 적게는 뭐 5년에서 3년 정도 한 분들이 일반 분양자들보다 가격이 더 비싸. 그다음에 또 그동안 투여했던 또 기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더 비싸게 분양을 받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정책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병을 유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저 화병 얘기를 어저께 5번 녹음을 하는데 정신과 원장님이 나오셔갖고 부동산 문제로 화병이 요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떡해. 네, 근데 지금 조합분들이 화병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당첨이 안 되신 분들도 화병 생겨요. 같이 넣었는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됐어. 근데 당첨되면 일단 뭐 강남 같은 경우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이니까 이 상대자 발탁감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분양가 상한제 하는 게 사실 강남 집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남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다 피했다는 사실. 그렇죠.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거 3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남아 있긴 한데 그 단지 그거 하나 네. 지금 그렇게 되는데 거의 개포주공 1단지나 개포주공 4단지 뭐 그전에 다 분양을 했고 실제적으로 강남구 안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다 피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피하지 못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전 뭐 분양 단지들을 계속 예측해 주셨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분양을 해야지 뭐 이것도 뭐든지 아무튼 분양가 상한제는 뜨거운 감자임에 분명할 것 같고요. 이것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상대적 발탈감을 느끼는 층들이 얼마나 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단지들도 다 정리해 주셨고 이슈별로 좀 전략들도 책에서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이 많이 됐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고요. 압구정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많이 남았으니까 논의를 하고 개포동이 마무리되면 일단 거의 1단계 재건축은 끝날 것 같은데 서초구 같은 경우 지금 방배동 쪽에
재건축 물량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재건축 물량들은 거의 다 분양가 상한제가 된 후에 아마 분양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서초구 안에 있는 방배동 지역에 있는 그 재건축 단지들을 단독주택 재건축이에요. 네. 그 단지들을 또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주변 시세대보다는 월등히 쌀 거고. 정말 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는 좀 새 아파트 입주가 이 대단지가 아직까지 뭐 한 단지씩은 있었는데 네, 조그맣게. 이렇게 인기 최고 단지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정상 시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월등히 비싼 건 아는데 방배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일 수도 그러니까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네, 하네요. 방배동이 이제 천지개벽이 되지 않을까. 새 네. 아파트 단지로 서초구 안에 있는 방배동 안에 있는 아파트를 주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가 이제 뉴타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하고 그렇죠. 분양하기 시작했는데 투기 과열지구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도 예.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4구역이 이제 분양을 했고요. 네. 지금 남아 있는 구역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강명시에 가서 살아야 되나 2년 거주를 해야 되나 절대 빠져나오시면 안 됩니다. 광명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세대주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가점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거 그게 전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과천이나 광명이나 일단 거기서 다 오면 안 됩니다. 뭐 1순위 조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많으니까. 네. 많으니까 그렇겠네요. 여긴 더군다나 뭐 솔직히 이 재개발 뉴턴만 있는 게 아니라 재건축도 있죠. 네네네. 예, 그리고 택지도 좀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이게 뜨거운 감정이긴 하지만 이 분양을 받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들도 그런 것들도 염두에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에 저는 가장 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저는 이제 요거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기간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들이죠? 네, 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요 공공택지는 원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하는 건 민간택지인데요. 민간택지. 공공택지 안에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었고요.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매 제한만 그렇죠. 있었죠. 부기래 같은 경우는 뭐 10년, 8년, 5년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해당되는 민간택지에게도 거주 의무 기간을 두겠다. 근데 지금 앞에 말했듯이 중도금 대출을 내면은 6개월 안에 전입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생기면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또 전매 제한이 이제 얘기를 하면 10년이라는 거는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판교, 하남, 미사에서 봤는데요. 뭐냐면 가서 물건을 사려고 했더니 전매 제한이라고 못 파는 거예요. 그런 단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하는 단지들을 체킹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사고 싶어도 10년 동안 못 산다. 근데 이제 조합원 물건은 예외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사고 싶은 물건들이 적다. 현저하게 적고 거기에 이제 전월세도 적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거주 의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 살다가 강동구로 이사 가면 진짜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안 가요, 잘. 안 가요. 네. 저는 이제 수원에서 바라보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안 가죠. 네. 그래가지고 송파구에서 은평구 안 가요. 네. 서로 막 무시해 그리고 막. 니마 그 강을 넘지 마오. 막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거주 의무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내가 네. 여길 당첨이 돼서 나는 살 수는 있는데 와이프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첨이 돼서도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네. 내가 어떻게 해서 당첨이 됐는데 이거 거주까지나 생각하려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입지에 대해서 양극화가 확실하게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청약 경쟁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이후의 청약 경쟁률로 그 살고 싶은 지역의 입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요걸 말하면은 엄청 좋은 정말 좋은 입지인 거고 그리고 이 청약 경쟁률을 가지고 그 규제를 뚫고도 경쟁률이 높았으면은 그거는 투기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고 그냥 실거주잖아요. 실거주예요. 이건 네. 100% 실거주. 예. 그러니까 실거주 사람 만약에 통장이 뭐 10만 통장이 들어왔다 그 단지에 네네.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10만 명의 집이 필요한 거예요. 10만 그렇죠. 채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유동성 금액 이번에 뭐 그 SK 그 바이오팜인가 그거 하면서 뭐 30조가 몰렸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유동 자금도 파악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유동 어떻게 보면 실수요? 네. 예, 그러니까 대기 실수요 이런 것들도 파악하시는 것들도 그런 척도로 방향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청약 경쟁률을 보는 것들도 입지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규제를 하는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아. 좋고 입지 분석을 할 필요도 없어.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에서 내 집을 하는 사람들은 해피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중도금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는 회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정책 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겠는지를 분석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아마 요 대한민국 청약 지도가 그런 역할을 해드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돈이 많으신 분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수요를 줄일 수는 없어.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만큼 돈이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서울 강남권 이외에도 우리가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좋은 입지들이 있다. 발전한 입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해주고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이 측에서도 많이 좀 제안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이런 좀 진짜 완전히 투기 지역 정말 귀식 핵심점 말고 좀 다른 좀 택지 개발 지구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들 뭐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팁으로 좀 여쭙고자 네. 합니다. 네. 아무튼 좀 감사하고요. 네. 예. 물 흐르듯이. 예. 책이 너무 좋아. 아,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요 진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발전할 수 네. 높은 입지들 좀 쫙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는 곧바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초강력 규제와 부동산의 양극화 시대, 사야 할 부동산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의 입지 선정과 돈 버는 핵심 입지 20곳을 완벽 분석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검색하세요.